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경막하 출혈과 후유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막하 출혈, 경막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는 두개골 밑으로 경막이 있고 그 밑으로 지주막이 있습니다. 지주막 밑으로 뇌 척수액이라는 척수액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지주막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뇌의 실지를 둘러싸고 있는 연막, 유막이라고 하죠. 아주 얇은 막이 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막 위에서 출혈이 된 것을 경막상 출혈 또는 경막외 출혈이라고 하고, 경막 아래, 지주막 사이에서 출혈된 것을 우리 경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급성, 만성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우리 급성, 보통 큰 예상에 의해서 3일 이내에 이 뇌출혈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급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에서 3주 미만,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급성이라고 하고, 뇌출혈이 발생하고 나서 3주 이후에, 즉 교통사고죠. 교통사고든 어떤 특정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3주 이후에 뇌출혈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만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은 결국은 3주 이후에 뇌출혈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우리 경막하 출혈의 증상, 기본적인 거는 두통이라든지 오심구토, 유두부정, 이런 것들이 있죠. 뇌출혈 증상의 기본적인 것들. 이러한 증상들이 3주 뒤에, 물론 초기에도 두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막하 출혈의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 바빈스키 징후라 그러죠. 발바닥에 자극을 주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발가락을 쫙 펴는데, 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 발바닥에 자극을 준다고 해서 발바닥을 펴지 않습니다. 근데 경막하 출혈의 어떤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바빈스키 징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성 경막하 출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상에서 늦게 나타나잖아요, 증상이. 늦게 나타나다 보면 이거 질병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경막하 출혈. 사고성인 경우도 있지만. 이 호바라는 자주 발생하는 집단이 만성 경막하 출혈, 이 노인이나 특히 알코올 중독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이 만성 경막하 출혈이 자주 일어나고, 대부분은 출혈이 증상도 약해서 조금 터졌다가 그냥 저절로 아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만성 경막하 출혈에 대한 진단은 우리 뇌CT, 브레인 CT라고 하죠. 주로 뇌CT로 하는데, 그 음영 형태를 살펴보면 급성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이지만 이 만성인 경우에는 저밀도의 음영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이 만성 경막하 출혈에 대한 이 후유장애. 근데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령군, 노화 현상,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들. 이게 질병성인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 그래서 사고와의 관여도라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막하 출혈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뇌출혈, 알코올 중독자나 노령, 정신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자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게 경미해 갖고 저절로 아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후유장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망하는 경우 확률이 이 출혈이 발생해도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성 경막하 출혈, 어쨌든 사고성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성으로 인정됐을 때, 문제는 정신장애를 보통 동반한다고 했는데, 이 정신장애에 대한 평가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2년 이상의 경과 관찰을 하죠. 전문의의 여러 가지 판정, MMSE, 간이 인지지능 척도 검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CDR, 치매 척도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 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중추신경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바델 지수, 그 평가 지수, 우리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 이동하기나 배변 배뇨,
음식물 섭취, 이런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 후유장애에 대한 분쟁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파생장애라고 하잖아요. 해당 부분, 경막하 출혈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파생장애인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장애인지에 따라서도 그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든지 개인보험 같은 경우는 급수 또는 지급률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